이제 건강의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WHO 헌장에서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다음 중 WHO가 이야기하는 건강의 개념이 아닌 것은 1번 신체적 완전한 상태, 2번 정신적 사회적 상태, 3번 사회적 완전한 상태, 4번 다른 거, 그리고 5번 다른 거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어떻게 했냐? 건강이라는 것은 한 개체가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기능을 이행하는 상태, 신체 건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건강은 적응 능력의 표현이다. 적응한 거다. 질병이라는 것은 적응의 실패다. 적응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 미국 테리스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WHO의 어떤 건강의 개념과는 좀 반대의 의견을 냈어요. WHO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미국 테리스 교수는 이 완전한 어휘는 빼야 된다. 그래서 질병이란 어휘 대신에 상병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디지즈라는 것은 우리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의학적 질병이에요. 의학적 질병, 병리적인 질병. 이 상병이라는 것은 사회적 질병입니다. 사회적 질병. 쉽게 말해서 우리가 디지즈 생겼다고 감기 걸렸다고 바로 병원 안 가죠. 병원 가서 입원하는 거 아니죠. 그냥 좀 버티면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버틸 수가 없어서 가서 의사의 어떤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게 되면 환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적인 병입니다. 일리스입니다. 자, 임상적으로 전혀 앓지 않고도 질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테리스 교수는 뭐냐? 건강이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와 기능 수행 능력이라는 건 맞다. 그러나 상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건강의 개념을 연속적인 개념으로 봤습니다. WHO에서는 완전하게 봤어요. 완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 근데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연속적이다. 어떻게 연속적인 개념이 뭐냐? 요 표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요 건강 상태, 상병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는 개인이 느끼는 어떤 감각이에요. 내가 건강하다. 내가 좀 아프다. 이렇게 됐을 때 진짜 건강할 때가 있고 상병일 때가 있죠. 질병이 있을 때. 그때 건강감은 처음에는 건강할 때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가 건강에서 상병으로 가는 요 경계에서 최저감이 됩니다. 최저점이. 그리고 나서 상병감은 요 상병에서 조금 이상한데라고 느낄 때 증가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를 때 아주 최고조를 찍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주관적인 측면의 어떤 것들이고, 그리고 기능으로 봐서는 건강할 땐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가 질병에 걸리면, 사망에 걸리면 기능은 제로죠. 질병은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없다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최고조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요런 어떤 건강이라는 것은 딱 정해서 이거는 완벽한 건강이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연속적인 선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학적 사전에서 말하는 질병,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을 침해해서 특정 증상을 발현케 하는 불편한 상태입니다. 병리학적 견지에서 보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병리학적 여러 가지 세포 수준에서 어떤 분자 수준에서 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임상적으로 아픔을 느끼지 못해도 이미 세포나 어떤 분자 수준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중보건학 현지에서 질병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그것을 이제 보건지수라는 것으로 합니다. 헬스 인덱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평균 수명 보통 한 80세 정도 얘기를 합니다. 여성은 좀 더 높습니다. 한 82, 83세. 이런 것들이 바로 평균 수명 보건지수입니다. 건강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국가 전체적으로 건강 측정을 해서 수치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 시 수명 및 건강 수명들, 조사망률, 10대 사인. 10대 사인과 관련해서는 암이나 순환기계 뇌졸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이것도 연령별로 다릅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암과 뇌졸중보다는 교통사고, 그리고 자살, 이런 것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질병군별 사망 비율, 그리고 영아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후신생아기 영아 사망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어떤 보건지수를 통해서 어떤 질병을 측정해내고 건강 수준을 가늠하는 뭐 이런 것들로 쓰이게 됩니다. 자, 병을 가진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질병명을 부여하게 되죠. 특징별로 분류해서 동일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진 입 모형대로 토순, 토끼의 입술이라고 하죠. 대퇴골절, 직장암, 폐렴균성 폐렴, 이런 것들이 어떤 코드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009는 대퇴골절이다. 뭐 B001은 직장암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질병의 본체를 특징별로 묶어서 표기하는 데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성 기준이에요. 증세를 보고 하는 것들입니다. 뭐 당뇨병, 정신박약, 감기,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원인성 기준으로 합니다. 납, 살모넬라증, 규폐증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한 계량적 연구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병을 가진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들. 자, 이런 의미에서 현재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질병 및 사망 원인의 분류. 이거는 질병의 국제적 분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또 멈췄네요. 잠깐. 네. 병을 가진 사람들의 분류. 그래서 이런 ICT, ICD, 10, 뭐 11,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Disease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우리나라는 이거 통계 표준 분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ICD 11까지 나왔어요. 이게 바로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Disease입니다. 예, 그래서 국제 질병 분류입니다. 자, 우리나라 표준 질병 4인 분류의 연역이에요. 뭐 이런 1938년도 제4차 국제 4인 분류 채택한 시기입니다. 그 해방 전에 뭐 8.15 광복에는 그대로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떤 대한민국 정부의 공보처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냥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어떤 우리나라 표준 질병 4인 분류의 연역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중요합니다. 질병 발생의 원인. 자, 그럼 질병 발생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파스테르의 백조의 관 실험을 통해서 어떤 질병의 원인은 반드시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병원체 숙주 환경 요인을 3원론이라고 해요. 3원론. 질병 발생의 원인 3원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숙주, 시소의 중간에 숙주가 있고 한쪽에는 병원체, 한쪽에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불건강, 질병의 상태로 가게 되는 것들이죠. 이 프라이머리 코스가 기본적 원인인 병원체입니다. 관련 요인, 컨트리뷰팅 팩터가 또 있죠. 관여하는 병원체 이외의 요인들, 숙주 및 환경 요인이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병원체의 존재만으로 어떤 질병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삼원론에서 보면 병원체의 역할이 세긴 셉니다. 우리 코로나19를 봐도 알 수 있죠. 하나의 바이러스, 하나의 어떤 세균, 하나의 병원체가 이런 숙주의 어떤 불균형, 질병을 야기시키는 것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또 걸리진 않죠. 그건 이제 숙주나 환경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병원체 자체를 이겨버리는 것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폐결핵 교사에 폭로됐어요. 한 교실에서, 교실 안에서 교수가 쉽게 말해서 교수가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침 튀면서 막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강의실에 305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예방접종을 한 사람은 106명, 자연감염이 있는 사람은 105명, 접종을 안 했지만 이미 딴 데서 걸려서 이긴 거예요. 105명. 감수성사, 이 사람들이 문제죠. 94명. 죄송합니다. 감수성자 94명이 중요한 건데 이 사람 중에 24명은 비감염됐어요. 폭로가 안 됐어. 어떤 이유에서. 또 불연성 감염이 있어요. 이런 이미 걸려서 이겨냈어. 29명. 나머지 41명이 문제인 거예요. 이건 1차 결핵 걸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 결핵을 또 41명 중에서도 치료받고 나중에 이긴 사람이 있고 결국은 폐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이 14명이 남게 됩니다. 몇 명 중에서 결국은 305명 중에서 14명으로. 자, 왜 이런 원인과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분명히 폐결핵 교사가 교실에 있어서 동일하게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튀었는데 숙주와 환경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국은 13명만 죽게 되고 나머지는 다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봐도 질병 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뭐 3가지 있긴 하지만 숙주, 병원체, 환경이 있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조금 더 분석을 하게 되면 결핵균이 사람에게 도달하는 단계에서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에 결핵균을 공급하는 감염원, 결핵 환자가 있었죠. 아까 교수, 교사. 그리고 감염원과 사람들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클래스에서 멀리 있는 사람은 좀 덜 침이 튀겠죠. 그리고 접촉을 피하기 위해 사람의 의도적 행위. 교수가 이상하게 폐결핵인 건 모르겠는데 자꾸 뭐 가래도 나오고 막 기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피하겠죠. 피하게 되고 어떤 그런 행위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균 사람에게 도달하더라도 감염이 이루어지는데 다음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결핵 환자가 뿌린 비말 속에 함유되어 있는 결핵균 수. 우리 코로나19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등 결핵균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물리적 환경, 그리고 적합한 침입로, 손등이나 머리카락이 아닌 상기도로 침입 왔을 때만 감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숙주가 좀 면역이 좀 약해야 감염이 가능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마스크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숙주에 침입해서 자리 잡고 증식하는 감염이 성공되었다고 해도 임상적 질환으로 발전하느냐는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유전 소인이나 영양 상태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거는 이런 3원론이었습니다. 3원론, 숙주, 병원체, 환경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이 상호관계,
원인망 이론이라고 해요. 웹 오브 코세이션, 원인망. 여러 가지 원인되는 것들이 마치 그 그물처럼, 거미줄처럼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삼원론과 원인망론, 다원론이죠. 중요하고요. 질병 발생의 원인 분석을 1978년 캐나다의 렐런드가 했습니다. 이 렐런드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보건장관이었어요. 캐나다의 보건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 그동안의 어떤 집단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의료 수준, 의료 기술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의 생물학적 특정, 환경, 생활 양식,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보건 체계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건강 광역 개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유전적 소인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언제 일어나고 잠을 얼마나 자고 얼마 잘 먹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험 이런 어떤 보건 체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당시에 그래서 오타와 헌장과 연결해서 건강 증진의 개념이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되죠. 잘 먹어야 되죠. 잘 자야 되죠.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발생 원인은 생물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 화학적 요인이 있고요. 사회문화, 심리적,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을 보면 첫 번째는 영양소예요. 영양소. 어떤 신체의 구성 성분과 에너지원이 중요합니다. 자, 근래 선진국에서는 영양소 결핍증보다는 이 과잉 섭취, 비만이 문제죠. 비만. 그래서 어떤 과소한 것도 안 좋은 거고 너무 과대한 것도 안 좋은 겁니다. 적정한 균형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유전적인 소인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감수성 혹은 저항성을 결정하는 유전 요인의 개념, 이런 것들, 당뇨병, 통풍, 혈우병, 진행성 근위영양증, 우리 PT에서 중요하죠? 유인적 소인이 많이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 염색체 이상, 생물 병원체도 중요합니다. 상식적 수준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병원체들, 요즘에는 코로나죠? 코로나 바이러스, 기생충, 회충, 요충, 진균성 질환, 요거는 무좀입니다. 무좀, 곰팡이에요. 그리고 세균성 질환,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물리화학적 요인도 있습니다. 화학적 요인,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것,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화학 물질, 공장 부근 가면 굉장히 냄새가 역하죠.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성면, 이것은 유리솜이죠. 유리솜. 1급 발암물질입니다. 1급 발암물질. 옛날에는 난방을 위해서 천장에 이런 유리솜을 깔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리고 중금속, 납 이런 것들, 수은 이런 것들. 그리고 물리적 요인, 요즘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소음, 진동, 방사선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원자력 발전 중요합니다. 방사선에는 X선이나 감마선 같은 이온화 방사선, 그리고 자외선, 초음파, 라디오파, 저주파, 비이온화 방사선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죠. 물리치료사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전자기기의 전자파,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 이런 것들이 암을 발생한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나온다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죠. 특히 X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X선에서도 방사선 많이 나오고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CT 많이 찍는데 CT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CT 촬영을 한 후에는 가능하면 어린아이나 이런
접촉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굉장히 소량이긴 하지만 의료 방사선 치고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CT예요. 그에 반해서 MRI는 안 나옵니다. MRI는 방사선 안 나옵니다. 이거는 안전합니다. 비교적. 그리고 사회문화 및 심리적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새로운 보건 문제의 등장과 사회문화 및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죠. 뭐 고혈압, 당뇨, 암, 정신질환, 알코올, 마약 중독, 이건 남용이죠. 오남용이에요. 오남용. 그리고 자살, 안전사고, 이혼, 범죄, 뭐 이런 것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사회 문제인데 이런 사회 문제가 어떤 건강과 연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치료가 어렵고 오래 걸리고 치료 수단도 의료기술보다는 사회문화 및 심리적 환경 요인의 개선을 강조하는 것. 완치가 불가능하고요.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자,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막 미국에서 자살도 하고 그랬죠.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책임을 못 졌구나. 안타깝다. 뭐 우울증도 걸리고. 그래서 사회문화 및 심리적 요인으로는 사회경제적 요인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사망률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수록 건강도 높아요. 생활양식 및 보건행체적 요인, 이거는 식습관, 운동, 삼시세끼 잘 먹는지, 체중관리 잘 하는지, 스트레스, 음주 안 하는지, 담배 안 피는지, 뭐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교 또는 전통의식 요인들, 유대인 여자의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낮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유대인의 어떤 배우려는 것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늘 그렇게 한답니다. 갔다 와서 꼭 씻고, 옛날부터도 목욕탕이 없을 때에도 뭐 어떤 기간이 되면은 정결하게 하고 씻고, 왜냐하면 이제 교회를 가야 되니까 보통 토요일 날은 또 씻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 위궤양, 심장병, 당뇨, 사고, 암의 원인입니다. 또 직업 요인들, 인성 요인도 있습니다. 자, B형보다 A형에서 더 높은 심근경색증 관련 심장병 발생 환자가 많다.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B형, A형은 혈액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B형이라는 어떤 인성의 요인은 막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에요. 조그만 일에 너 그거 왜 그래? 왜 그랬어? 막 던지고 뭐 이런 사람들은 심근경색증에 걸릴 확률이 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마쳤는데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 이제 질병, 건강과 질병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우리 건강의 개념에 WHO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어떤 거였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또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다. 이 개념이었고요. 건강의 개념이었고, 미국의 테리스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이것보다는 건강의 개념이라는 것은 연속적이다. 연속적. 그래서 내가 어떤 스펙트럼으로 건강이라는 것은 기능으로 봤을 때는 뭐 건강할 때는 굉장히 높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건강 상태가 여기 있다고 하고 우리가 질병이 있다고 하면 사망이죠. 이런 어떤 연속적인 인데다. 그리고 질병으로 치면 내가 건강할 때는 최저지만 죽음에 따를 때는 증가하는 이런 어떤 연속적인 선에 내가 있다. 단지 내가 병원을 안 갈 뿐이지 내 세포나 분자 수준에서는 끊임없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질병의 개념이 중요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삼원론입니다. 삼원론. 질병의 원인. 삼원론. 세 가지 뭐가 있었죠? 병원체. 병원체.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 그리고 또 하나는 숙주. 이 어떤 세 개의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건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어떤
균형은 병원체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의 침입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 깨져서 어떤 화학적인 주변에 어떤 물리적인 어떤 방사선에 의해서 내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숙주의 상태에 따라서 깨질 수도 있어요. 어떤 유전적인 또 영양 상태, 뭐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서 아주 안 좋은 것들 있을 때 이런 어떤 균형은 깨지고, 이 균형이 깨진 상태를 불건강 또는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원론에 대비해서 이제 원인막론이 있습니다. 원인막론. 뭐 딱 찍어서 세 가지의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병원체와 환경 숙주 간에 여러 가지 얽히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의 망이 있다, 네트워킹이 있다, 복잡하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다원론입니다. 다원론. 원인이 많다라는 거죠.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원인, 삼원론과 원인막론, 다원론, 이것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건강의 개념도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숙주의 어떤 유전적인 것, 그리고 환경의 어떤 화학 물리적인 것, 그리고 병원체의 어떤 생물학적인 것, 이런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까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이 그 1차 의료입니다. 1차 의료. 1차 의료. 1차 의료와 1차 예방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문제는 이제 1차 의료와 관련돼서 많이 나옵니다. 1차 의료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카자흐스탄, 구소련의 카자흐스탄에서 그 헬스 포 이라는 어떤 선언을 하게 되죠. 만인에게 건강을 해서 했고, 1차 보건의 어떤 1차 의료의 개념은 뭐냐? 필수적 의료예요. 필수적 의료. 필수적인 의료. 필수적인 의료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것은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시민의 어떤 건강을 증진시키고 예방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의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차 의료 하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카자흐스탄, 알마타, 헬스포월, 그리고 필수적인 의료, 지역사회의 노력,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이것을 1차 의료 한꺼번에 연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강의를 좀 하고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좀 만족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나 질문이나 다른 것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들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예, 오늘 공중보건학에 대한 건 전체적인 국시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거를 주로 많이 설명해 주셨고요. 나머지 네,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을 채워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번 특강은 8월 17일 운동학에 대한 것이 있고요. 대신에 날짜랑 시간이 매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접속 URL은 항상 15분 전에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전에 관련된 강의안도 올리고 있으니까 필히 계속 방문하셔서 게시판에서 그거를 다운받고 모든 걸 학습에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교수님 잠깐만 계시겠어요? 예. 네.
예, 강의는 끝났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됩니다. 자, 저희, 어, 강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오늘 저희 교수님께 인사 한번 드릴래요? 인사. 소리 내서 소리. 음소거 해제.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감사합니다. 전체 저희 프로그램 같이 하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네, 모두 다 훌륭합니다. 참석한 건 아니고 몇 분 참석 못했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 통해서 좋은 강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살이 좀 빠지셨어요? 네, 뭐 여전하죠. 뭐 저야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나 죽을 것 같아요. 네, 학생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고생 다음에 또, 많으셨고요. 예, 네, 제가 연락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네. 예. 미션은 좀 어땠어요? 강의 되게 잘하시네. 좀 원리 기본 개념 같은 거 설명해 주셔서 좀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공중보건학이 이론적인 게 많아서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고 개념만 알아도 나머지 거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아까 누구지? 민주는 안 들어왔었나? 아니, 아까 들어왔었는데. 같은 이름이 있어갖고 화장을 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빼버렸어. 미안하다 좀 전해주세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나도 모르게 분명 딴 사람 같아갖고 희한하지? 왜 딴 사람으로 보이지? 어쨌든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낮에 말하지만 이거는 신경계 쪽, 뉴로PT 쪽에 관련된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다음 특강도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네, 고생했어요. 알겠습니다. 바이바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